일을 하면 할수록 지금 GA판에서 동업자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동업자 정신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일하면서? 동업자 정신을 네. 내가 팀장들한테 가르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교육할 때도 상품 같은 거 가입시킬 때 네. 뭐 괜찮다 싶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또 깨면 좀 그렇잖아. 그지. 외려 신뢰를 사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도 고객들한테 이런 건 진짜 좋은 상품이니까 잘 가입하셨다, 기존 설계사한테. 이런 게 이제 동업자 정신이면 동업자 정신인데 단장님이 얘기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긴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동업자 정신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 설계사가 아무나 하니까 동업자 정신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요새는 이제 동업자 정신이 없어진 걸 넘어서서 네. 너무 이 비방과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고, 그 불완전한 정보들, 오정보들, 그다음에 과장, 허위 막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지어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그 유튜브 영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유튜버들끼리 막 고소하고 막 난리도 아닌, 우리가 보험을 처음에 할 때 좀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런 순수의 시대가 있었나. 옛날에 그랬었죠. 그죠? 옛날에 좀 그랬던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재밌었는데.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되는 거긴 한데, 저는 아까 말했던 동업자 정신도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막 리크루팅이라는 걸 원수사 위주일 때는, 적어도 저희 생본할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사 설계사를 만나면 리크루팅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사업단장이든 지점장이든 뭐든 간에 타사 설계사를 만나면 먼저는 좀 궁금함, 호기심,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선의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거죠. GA판에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목적 없는 만남은 없다고. 그죠? 근데 나는 목적 없는 만남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설계사가 저를 만나도, 제가 설계사를 만나도 나는 그런 마음 없이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언저리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외려 저는 또 기존에 알았던 설계사들은 만남을 피하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우리 유튜브 하니까,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미에서 구독자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맞아. 50대 여성분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리크루팅 얘기도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뭐 되는 거냐, 뭐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일단 여기 올라오셨으니까 오늘 여기 올라오신 목적 달성하고 가셔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연금이나 영업에 관련된 것들을, 물론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소개해드리고 잘 가시라고. 내가 뭐 차비까지 내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분도 이제 단팥빵을 이렇게 사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정말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장님이 맨 처음에 14년도에 보험일 14년도에 시작하셨고 7월에 맨 처음에 지점장 아니셨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지원실장이라고 진짜 그냥 그게 꼬봉이지 뭐, 꼬봉. 본부단이 시다. 본부를 지원하는 거였나? 그죠? 지점을 지원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업단인데 사업단. 사업단 규모가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거기 안에 지점 몇 개 있고, 지점이 한 8개 정도. 거기 그 8개 지점의 시다. 거기 8개 지점의 시다.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이제 원수사, 손보사는 공채 지점장이 있고 공채 총무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진급해서 뭐 단장이 되고 교육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름 이제 한양대 나왔잖아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근데 진짜 완전 시다, 정말로. 정말 어느 정도로 시다냐면 총무들이 뭐 예를 들면 원수사 시절에는 우리 물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물품 일단 배달해야 돼,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차 시상 같은 게 걸려요. 뭐 이번 주에 10만 원 가동하면은 뭐 프라이팬 하나씩 준다. 이런 게 시책으로 걸려. 그러면 이름도 생소한데 플루터라고 있어요. 그럼 종이가 이만한 게, 그러니까 프린터가 이만한 거야. 그럼 거기서 종이가 이렇게 쭉 나와. 그럼 그걸 또 가가지고 테이프, 대자보 같은 거를 대자보 같은 거를 테이프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그땐 또 지금 하는 얘기랑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자보 붙일 때도 막 오와 열을 이거를 안 맞추면 혼나고, 막 뭐 물품 나르러 갔는데 늦게 갔다 주면 또 혼나고, 막
그냥 시다였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시다 하다가 네. 본격적 관리자 한 건 몇 년도? 시다도 급이 있어요. 이제 네. 최하급의 시다는 그냥 집 나르고 벽보 붙이고 그냥 네. 뭐 가가지고 뭐 치우면 치우고. 예, 어머니 설계사들 설계사님들 어깨 주물러 드리고 네. 막 이런 진짜 그냥 찐 시다가 있고 네. 그 다음 시다는 뭐냐면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격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자격 시험을 교육하는 실장이 있어요. 또 매달에가 지원 실장, 네. 그 위에가 이제 육성 실장이라고 이제 사업단에서 네. 매달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을 한 2주 동안 교육하는 거 그거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것도 한 2년 정도. 그래. 그럼 이제 16년도부터 지점장의 시작이 정확하게 됐구나. 16년도부터 지점장했죠. 네. 그때는 어때요? 지금보다 순수했나요? 사람들 순수했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까 뭐 10만 원 가동하면 후라이팬 준다. 네. 그리고 막 우리 가만곡에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 활동하시는 분들 설계사님들 독려하려고 네. 이번 주에 가만고객 새로 10명 등록하면 라면 막 또 이렇게 한 박스 준다. 네, 네. 이거 한 박스 이렇게 또 시키면 한 10,000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 생각보다 네, 싸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주면서 우리 설계사님들 독려하기도 하고. 10,000원인데 이제 큰 거 주니까. 큰 거. 약간 요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SNS 보면서 너무 이제 사실 이 업에 대한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후보자를 만나면 막 물어보잖아요. 요새 뭐 연구시장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인시장 하겠다 하면 손든 사람 없지. 그죠? 네. 맞아, 신규 맞아, 중에도 맞아. 없고 경자 중에도 네.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 시작하던 제가 시작하던 이제 12년 전 네. 에는 뭐 DB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때 DB가 어디 있어? DB가 어디 있어요? 그때 DB 손모가 있었지. 차고지 같은데 개척해가지고 모바일동이 따오면 그게 DB였지. 그 다음에 있어봤자 소관 DB, 뭐 이관 DB 이런 것들이었지. 그냥 그때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제가 보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들어주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심지어 저랑 같이 군생활 했던 제 후배 장교들은 이제 지들끼리 얘기를 맞췄나 봐.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강릉으로 제가 군생활 했으니까 얘네가 이제 주말이면 휴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이제 외박 들어갈 때 지들끼리 순번을 정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한 명이 이제 7시, 한 명이 7시 30분, 8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명의 내 후배 장교가 나랑 약속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잔 만나려고.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험하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7시에 갔더니 단장 선배님 저는 20만 원 아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7시 반에 온 애가 묻지도 않고 그냥 서면 가. 네,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 7시 반에 온 애는 앞에 걔 뭐 길동이면 길동이 얼마 있습니까? 물어봐. 2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저는 길동이보다 사정이 좀 안 좋아서 15만 원 되겠습니까? 하고 가. 약간 뭐 약간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러니까 지인 영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사실 이런 조금 이제 순수성이 좀 더 있었다. 이제라고 느껴지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고. 그렇죠. 관리자격 차원에서 봤으면은 지금의 사업단에 있는 팀장님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10년 전에 그 지점원들을 보시면 이런 거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때는 진짜로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지점원들의 평균 연령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정말 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셨고 그리고 정말 나이 많으셨던 분들 중에는 나이가 78세 였던 남자분도 계셨고 지금 건강하시죠? 지금 건강하시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종의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3049 30세부터 49세 요 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막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시절에는 사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한 분이 입사하시면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한 달에 한 분을 모시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느낌보다도 살짝 그때는 한 분의 가만 고객 발굴을 위해서 제가 막 개척도 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한 분이 들어왔는데 힘들어해. 그럼 이제 뭐 DB 해결해주기 바쁘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연령대가 더 있었으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더 의리 같은 게 있었겠어요. 의리도 있었고 또 일을 금방 쉽게 안 그만뒀었어요. 그쵸. 그때 끈기도 있었구나. 그때도 GA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죠. 있었고 원서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GA에 대한 갈망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살짝 어떤 게 있었냐면 젊은
관리자 뭐 열정이 있는 관리자한테 내가 일을 배워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또 버티던 시절이었어요. GA에서 뭐 이직자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렇게 막 뭐 이직을 활발하지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때 뭐랬냐면 그때도 인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인카가 가면 거의 신용불량자 양상소라고 그 원수에서 다 망한 애들 가는 거라고. 저는 좀 느껴보지 못했던 게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요즘에서야 경험하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의 의리가 더 멋있다고. 근데 그런 걸 많이 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남자는 이 새끼들. 남자는 상종 못해. 내가 부엌에서 왜 그런 게 있냐면 제가 지금도 줄창 주장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의리가 있다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이제 디비전에 보면 PA라고 불러요. PA. 그러면 그 남자 PA님들이랑 이제 회식을 해요. 보통 회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 열심히 하자, 리크루팅 열심히 하자, 요거 동료. 회식을 해요. 동료 하자. 그럼 술 마실 땐 좋아. 막 그리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 소주도 안 먹고 막 청와를 한 20병씩 먹어요. 그러면 와, 씨, 해보자. 막 이래요.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 안 보여. 출근 안 해. 근데 여자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자 설계사분들은 막 그래도 막 와 으쌰으쌰 하면서 여자분 다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술 마셨는데 혼자 나와 있는 지점장의 모습이 미안해서 나와요. 그치. 아니 다 그래. 모든 여자 설계사가 다 그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점장이 그 아까 말씀드린 사업단장님이나 누구한테 까일까봐 아니 우리 지점장이 어디 가서 밑보일까봐 실적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아니 뭐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오죽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죽하면 어떤 것도 있었냐면 제가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제 뭐 실적이 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동기가 또 발령이 났어요. 근데 실적이 팍 들어가요. 근데 제가 좀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발령 났을 때보다 제가 발령 났을 때 실적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냥 뭐라고? 좀 서운하다고. TN한테? 그랬더니 근데 그 원사 시절에는 실적이 달성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 목표 실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달성률이 전산에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하루 만에 25%를 했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공감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디비선보의 단장님 선배 중에 제 고객 있는 거 아시죠? 있죠. 알죠. 그분이 이제 하도 이제 손보에서 이제 생보를 깨부셔야 되니까 나를 부른 거야.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이제 생보 강의를 해달라고 교육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생보가 좋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손해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강의를 해줬죠. 그러니까 생보가 이런 장점은 있지만 손보가 짱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도 사실 그때 그 지점장님은 나를 뭐 리크루팅 내가 거기 뭐 리크루팅하러 온다? 이런 생각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냥 강의한다 치고 딴 데 부르면 이 새끼들 다 빼가고 바꾸고 막 이러잖아. 이게 상도가 없잖아. 우리도 교육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P 무슨 GA에 1년 동안 제가 교육 나갔잖아요. 맞아. 가서 저 소개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신흥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회사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누가 다 물어보면 나 대리점주라고 안 하고 아 저 그냥 보험하는 사람이라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게 상도니까. 왜냐면 리크루팅 하기로 온 게 아니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그때도 내가 DB손보에 갔을 때도 외작의 생보 출신인데 종신밖에 모르는 바본데 가가지고 종신 안 좋게 얘기하고 그냥 보험 얘기보다 세일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려는 바는 원래 뭐였냐면 그리고 끝나고 이 선배가 이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는데 그날 이제 마감 때였는데 4시였어요. 4시 서울역. 그래서 서울역 그 뒤에 근처에 이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이씨 마감 부족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지점장님이. 그 선배가. 맞아. 그래서 내가 아니 2시간 남았는데 마감 끝났지 뭐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아 잠깐 전화 좀 해야겠다 이러고 4명한테 딱 전화해. 그러더니 부탁드려요 끝났더니 2시간 커피 마시고 일어날 때 아 다 들어왔다. 그게 돼. 그게 되더라고.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단장님도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솔직히 그때 그런 행보에 동참해준 설계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한 게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다 비슷한 생각 하시겠지만 보험을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보험답게 가입시키지만 그때는 설계사분들도 일하면서 우리 보험회사 최대 제일 고객은 누구냐면 보험 설계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사분들한테 이거는 12회차를 유지를 해도 뭐 수당이 이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유지했을 때 이거 그때 가서 해약을 해도 해약 환급금 이만큼 나와서 유지율이 조금 줄어들어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넣고 빼고 하면은 돈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자를 만들어. 내부 설계사분들한테. 아니, 물론 이제 절대 손해보지 않게 무조건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교육자료를 만들고 그때는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아니 그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거의 뭐 한 7년 전 6년 전부터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원수살 다녀본 사람들 다 이해할 거야. 다 알아.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네. 제가 지점장인데 설계사분들 전산에 다 심어요. 설계를 40명인데 40명 전산에 들어가서 새벽에 막 난 그 주위에서 처음 알았어. 지점장이 설계 심을 수 있다는 거. 설계 심을 수 있어요. 그럼 40명한테 심어요. 아침에 딱 교육을 시작해요. 컴퓨터 탁 켜고 자 지금 우리 설계 PM님들 전산 한번 켜보셔라. 조회 눌러봐라. 설계 명세에 들어가면은 설계 이름을 뭐라고 적어놓냐면 내가 거기다가 10만 가동 요정이라고 나 적어놔. 그러면 그날 한 4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됐었어요. 저도 전에서 관리자, 그러니까 FC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챔피언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거든요. 근데 항상 탑급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도 그런 거 있었죠. 17년인가 18년인가 이때 이제 거기는 이제 매니저들이 다 같은 매니저가 아니에요. 앞에 시니어가 붙냐 안 붙냐가 달라. 근데 시니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 그때 뭐 한 4,500명 중에 한 10명 내외였으니까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저희 잘 아시는 우리 오 팀장 있거든요. 팀장. 하다가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사석에 친구니까 전화가 와요.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함지점장이 있거든요. 얼마 남았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몰라. 뭐 종신은 한 400 남은 것 같아. 그러면은 시니어 갑니다 이러고 설계를 막 해가지고 종신 100짜리 막 들어와. 보면은 와이프 이름. 그게 그때는 내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 회사 내에서의 어떤 입지라든가 명예라든가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것들이 비단 매출을 얼마 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득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명예 같은 게 그럼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계사 개인의 어떤 시상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점이 1등을 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 1등 지점에서 일을 한다. 우리 지점장이 1등 지점장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들도 다 그때는 같이 있었던 시절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주위에서 사실 찾기 힘든 건 맞아요. 지금은 찾기 힘들죠.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대리점 하는 사람들이 잘 못 인지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애사심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실 저도 많이 까먹는 개념이고 근데 원수보험사에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있었죠. 저희는 그냥 무조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AIA라고 이게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에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위촉 계약된 1년 단위로 계약 연장하는 진짜 무슨 직원도 아니야. 4대 보험되는. 그래도 내가 그러한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내가 가지고 내 안에 그런 것을 고취해가지고 막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시대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또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막 그러면 뭐 실적 넣고 가짜로 이렇게 그려서 넣는다고 하잖아요. 화가 된다고. 그런 걸 막 엄청 반가워하고 또 우리 설계사님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진짜로 그냥 의리, 로열티 아니, 그리고 설계사분들을 희생시킨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마치 일종의 보험사의 문화로 자리 잡았었죠. 맞죠. 지금 학생이 선생님을 패는 시절인데 우리가 1970, 80년대로 말죽거리 가가지고 거기 말죽거리 잔혹사 이랬다 이게 뭐 걔네가 범죄용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학원물이지 범죄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따져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세태 이런 것을 막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중에 또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살려서 지금의 어떤 문화나 어떤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색깔로 좀 자리 잡는다라면 일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간혹은 라떼는 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얘기를 종종 하는 편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 이렇게.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